C단계 짝수번 이제 차례대로 볼 건데, 총 16문제가 있네요. 16. 먼저 551번. A는 2 이상의 자연수 집합이고 B는 자연수 집합인데, 이제 F라는 함수가 A에서 B로 간다고 해봅시다. A의 원소 N에 대하여, 즉, 요 녀석이 이제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짝수란다. 요 녀석이 2 이상인 자연수다 이라고 할 때 N을 AS, AI, BI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AS는 서로 다른 소수, 요 놈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소수고, 소수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 있는 거니까 요 형태가 이제 소인수 분해된 형태다. 그리고 문제에서 FN을 I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소인수가 I까지 끝날 때 여기 함수값이 I가 된다는 건 FN은 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의 개수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확인해 놓은 채로 기억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기억번. 이제 F90을 보는데, 90이란 녀석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2,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소인수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은 3이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니은번 보면 n의 값이 증가하면 fn 값이 증가한다. 즉, 값이 커지면 소인수의 개수가 막 늘어나냐 이걸 보는데, 그냥 간단한 숫자를 보면 F6 같은 녀석은 2 곱하기 3이니까 이제 소인수가 2개 있는데, 걔보다 1 큰 숫자 7은 소인수가 이제 7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은 틀리다가 되고, 마지막 디귿번도 서로 소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즉 서로소라는 말은 두 개 이제 겹치는 소인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뭐 FM M 값을 뭐 A1, B1 곱하기 A2, B2, AI, BI 라고 하면 이제 이 값이 FM 값이 I다 라고 할 수 있고요. FN에서 이제 N을 소인수 분해하면 뭐 이렇게 쓸게요. A1 프라임에 B1 곱하기 A2 프라임에 B2 프라임. 이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AK 프라임에 BK 프라임 이라고 하면 요 녀석이 이제 K라는 함수값을 갖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A1부터 AI까지랑 A1 프라임부터 AK 프라임까지 중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FMN을 봤을 때 요 녀석 MN 소인수 분해한 녀석은 A1, B1부터 AI, BI까지 다 써져 있을 거고, 곱하기 A1 프라임에 B1 프라임부터 AK 프라임에 BK 프라임까지 이렇게 I 플러스 K개의 소인수를 갖는다라는 걸 알아서 이 녀석이 I 더하기 K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즉, 디귿번은 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52번. 문제 보면 실수 전체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함수 FA를 FAX를 2랑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데, 언제 2라는 함수값을 갖냐? x가 a의 원소일 때, x가 a의 원소가 아닐 때는 이제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게 써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A라는 녀석을 뭐 3, 4 이렇게 잡으면 FA의 3이라는 값은 이 3이라는 녀석이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지금 2라는 함수값을 갖고 FA의 뭐 5라는 녀석은 5가 이제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번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번은 이제 A가 어떤 집합이던 간에 FA의 치역이 언제나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이 다 갖고 있냐 물어보는데 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A를 공집합이라고 하면 A에 들어가는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FA의 X 이 값이 이제 언제나 1이라는 값만 나오겠죠. 왜 X에 이제 A의 원소가 들어갈 때 2가 되는데 A의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A를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X에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전체 집합이라는 건 실수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그 값이 이제 A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녀석은 항상 2라는 함수값을 가져서 치역이 1만 가질 수도 있고 치역이 2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경우 그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 같은 경우는 1이라는 함수값과 2라는 함수값이 전부 다 존재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어쨌든 틀렸다라는 겁니다. 니은번도 보면 FA의 여집합의 X가 3에서 FA의 X를 뺀 값과 똑같다. 좀 하나를 이항해 생각해보면 FA의 X 더하기 FA의 여집합의 X 얘네 둘을 더하면 언제나 3이냐 물어보는데 그럼 이제 X라는 원소를 하나 고르면 X는 A의 원소이거나 A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은 전부 다 A의 여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X가 A의 원소라고 하면 그럼 그때는 X가 A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2가 나오고 두 번째 값이 1이 돼서 이 값이 3이라는 값을 갖겠네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이제 이번엔 X가 A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면 그 X는 그때는 A의 여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안 들어가니까 이 값이 1이고 이 안에 원소이기 때문에 이 값이 2여서 마찬가지로 3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식은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디귿번 할 건데 여백이 좀 부족하네. 디귿번은 FA 합집합 B의 X가 FA의 X 더하기 FB의 X냐. 이제 이러면 만약에 두 집합이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A라는 원소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값도 A의 원소 X가 지금 A가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도 2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FBA도 A가 B의 원소이기 때문에 2가 나올 것이고 A합 B의 함수값도 A가 A합 B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제 2라는 값이 나와서 두 개를 더한 값이 양변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뭐 간단한 발레를 들어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이제 13579라는 집합인데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시키는 함수는 몇 개가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조건 가에서 이제 1대1 대응 지금 이제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원소에 대응이 되면
공역과 치역은 이제 자동으로 같아져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녀석만 만족을 하면 되겠네요. F1, F, X1. 만약에 이제 X1하고 X2가 다른 값이라면 이제 함수값만 다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제 나는 x의 원소 n이 이제 0 이사가 들어갈 때 f5-n 값하고 더하기 f5 플러스 n 값을 합친 게 이제 언제나 10이어야 된다. 그래서 n에다가 이제 0 이사를 차례대로 대입해 보면 0 대입하면 f5 더하기 f5가 10이니까 f5가 5여야 된다. 즉 f5 값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2 집어넣어 보면 f3 더하기 f7 값이 10이 된다. 이 말은 f3의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면 f7의 값은 이제 합이 10이 되도록 다른 원소에 이제 알아서 대응이 된다. 얘는 이제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4 대입했을 때 f1 더하기 f9 이 값도 1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쪽 여백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3579, 여기도 13579. 이렇게 있을 때 F5 값은 5로 자동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고정이 돼 있으니까. 자, 1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제 1이 대응될 수 있는 건 사실 1대1 대응이면 되니까 5로만 안 가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이제 4개의 함수값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만약에 3으로 대응됐다고 해 봅시다. 그럼 이제 F1과 F9를 더해서 이제 10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이 3으로 갔으면 9는 이제 7로 가는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한 가지 경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제 3이 1, 9 중에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9로 대응됐다고 해봅시다.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겠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 둘의 함수값도 10이기 때문에 합이, 얘는 1로 자동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해서 한 가지에서 답이 4 곱하기 2에서 총 8개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함수 f는 8개다 입니다. 다음 554번 보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건데, f.g의 x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을 그리시오. 그래서 f의 개형이 함수값이 몇인지 주어져 있지 않고 4를 기점으로 나뉘는 상수함수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녀석의 f g는 뭐 이렇게 뾰족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이제 무한히 반복되는 이런 모양이다 볼 수 있는데, 이 제일 높은 지점의 함수값이 이제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를 볼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녀석 gx를 먼저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gx의 함수값의 범위를 확인을 해보면 x가 어떤 값을 넣든 간에 gx의 값은 0 이상 3 이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녀석을 t라고 하면 저 합성함수가 fgx가 되니까 이제 ft가 되는데, 만약 t에다 이제 0하고 3 사이 숫자를 넣어본다 해봅시다. 0부터 뭐 3이 한 이쯤 있겠죠. 이 사이 값을 막 집어넣으면 언제나 이 함수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점을 a라고 하면 얘는 언제나 a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서, 다음 g.fx의 그래프는 상수함수 그래프 개형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함수값의 범위를 봐가지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정하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그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은, 합성함수 그래프 특히 연습들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555번 보도록 할게요. 음이 아닌 정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어떤 f가 있는데 정의 여기 0 이상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 n과 0 이상 9 이하의 정수, 그리고 이제 n도 정수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조건 가에서 이제 f0은 0이라고 주어져 있고, 조건 나가 이제 10n 더하기 k는 fn 더하기 k, 이제 이런 건데, 이 녀석을 좀 관찰을 해보면 요게 이 숫자 전체를 10으로 나눈 몫이 n이고 나머지가 k이다 라는 조건이어서, 이 값을 때리면 나머지가 뒤로 따로 더해지고 몫이 저 괄호 안에 fn으로 들어온다 라는 거네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간단한 숫자 이제 뭐 123 같은 걸 예로 들면, 이제 123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f12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제 12를 다시 10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이고 원래 있던 3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써줄게. 마지막으로 1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근데 이제 이 값은 0 돼서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3인 6이라는 함수값을 얻을 수 있는데, 좀 관찰을 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자릿수의 합을 의미한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놓고 기억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기억번은 f100인데 100의 함수값의 자릿수의 합이니까 1 해서 기억번 맞다. 니은번은 f의 f 괄호 f99 999. 그럼 요 놈은 999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f27이라고 할 수 있고 27의 각 자리 숫자의 합 9라고 할 수 있어서 니은번도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귿번은 fn이 6의 배수이면 n도 6의 배수이단데,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fn을 6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f 뭐 15도 1, 5 더해서 6이고, 뭐 f 321도 6이고, 뭐 f 뭐 600도 6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함수값이 6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n들이 전부 다 6의 배수냐 하면 아닌 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해서 디귿번은 틀려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80페이지로 넘어가서 55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x가 1, 2, 3이라는 원소인데 f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g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 라고 정의되어 있을 때 이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건데, 이제 기억번 f랑 g가 모두 항등함수면 그 합성함수인 g.f도 항등함수냐. 얘는 이제 항등함수라는 건 f 정의역의 원소 어떤 걸 대입해도 그 원소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여서 g.
F의 1, 2 GF1인데 F1이 항등함수니까 이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G1이 되고요. G도 역시 항등함수니까 이 값도 1이어서 1 대입하면 1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2랑 3을 계산해 봤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G.F의 2가 2 나오고 G.F의 3은 3이 나올 거니까 기억번 G.F는 항등함수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 니은번 봅시다. 그럼 역으로 이번엔 G.F가 항등함수라고 하면 F는 1대1 함수냐, 자, 요걸 물어보는데, 그럼 지금 얘는 이제 간단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해볼게요. F가 먼저 G 1, 2, 3, 1, 2, 3. 그래서 결국 이제 얘에서 얘로 갈 때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데, 만약에 F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중에 적어도 두 개의 값이 같은 함수 값을 갖는 상황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봐죠. 그러면 이제 2라는 함수 값이 뭐 이 셋 중에 어딘가로 갈 텐데, 그럼 이 합성 함수를 보면 1에서 출발한 애도 뭐 얘가 1로 간다고 하면 1에서 출발한 애도 1로 갈 거고 2에서 출발한 애도 1로 갈 거여서, 일단 항등함수가 되려면 항등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항등함수가 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F가 1대1 함수가 아니면 항등함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되려면 F는 무조건 1대1 함수여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는데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지 뭐 항등함수가 되는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나눠서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 반대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귀류법의 아이디어를 좀 따서 문제를 푼 겁니다. 디귿번을 보면 G.F가 1대1 함수면 F나 G 어느 하나는 항등함수, F 또는 G가 항등함수다,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녀석이 F, 요 녀석 G라고 했을 때 지금 1, 2, 3들이 결국 1, 2, 3에 전부 다 다른 걸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이거 뭐 무수히 많죠. 뭐 이렇게 보내고 얘도 뭐 이렇게 보내면 결국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고 해서 1대1 함수가 당연히 만들어지는데, FG 중 어느 것도 항등함수다 라고 할 수 없는 너무 간단한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디귿번 틀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557번) 보면 정수 전체 집합 Z에서 이제 Z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가 Z에서 Z로 가는 함수에 대하여 요딴 식을 만족시킨다. 이런 식을 만족을 시키는데, 그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해서 기억번 이제 F0 물어보는데요. 얘는 이제 기니디 말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봅시다. 얘는 이제 문제 유형이 적절한 값 대입이라고 해서, 이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애매한 단어죠. 지금 도대체 어떤 값이 적절하냐에 대한 기준인데, 보통은 이제 0이나 1, 마이너스 1 등 간단한 숫자들을 차례로 대입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함수값을 하나씩 찾아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x에도 y에도 이제 0을 대입을 해보면 좌변은 f0이고 우변이 f0 더하기 f0이어서 f0이 0이다 라는 함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번은 참이 된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y에 이제 x가 정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x도 정수기 때문에 y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을 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f0이 되고요. 우변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인데 얘는 이제 0 돼서 없어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정리하면 fx는 마이너스 fx랑 똑같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디귿번인데 f 도트 f에 x 플러스 y가 f 도트 fx 더하기 f 도트 f의 y. 자, 이걸 확인해 보면 요 녀석이 f 괄호 fx 플러스 fy 이렇게 찢어지는 걸 아는데 이제 이 함수의 성질을 보면 여기 이제 네모라는 정수랑 세모라는 정수를 더해서 함수값에 대입을 하면 f 네모 더하기 f 세모 이렇게 찢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요 녀석을 이제 네모라고 하고 요 녀석을 세모라고 하면 요 함수값이 역시 f 괄호 f 네모 더하기 f 괄호 f 세모 라고 할 수 있어서 주어진 우변과 똑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다. 정답은 기역 디귿. 이 문제도 답이 아까 거랑 똑같이 3번이 되겠네요. 지금 이제 학생이 없는 채로 촬영을 하는 거여서 내가 이제 칠판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좀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잘 안 봐지네요. 558번 이쪽을 좀 지우고 여기다 풀겠습니다. (558번) 보면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어서 다음 함수값을 구하시오. 함수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제 2016번 합성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고요. 2017번을 합성을 해서 2분의 1을 대입하시오가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이 녀석들은 뭐 2016번을 실제로 합성을 해보자가 아니라 함수값의 규칙을 찾자. 반복되는 규칙이 이제 몇 번부터 시작돼서 몇을 주기로 반복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그림은 그리지 않을게요. 먼저 한 번 합성한 그러니까 f1의 마이너스 2분의 1 함수값이 이제 그래프 보면 이제 이 값이 0인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지나니까 이제 두 번 합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건 이런 거죠. 한 번짜리에 다시 한 번짜리를 합성한 거니까 요 값이 0이어서 f1의 0이 되고요. 0일 때 함수값은 지금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세 번째 함수값이 이제 요 녀석이 이제 f1과 똑같은 거여서 f1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네 번째 함수값이 f-1과 똑같아서 이 값이 1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여기까지 찾았으면 아 그럼 다음 거는 다시 f1이니까 또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홀수번 합성했을 때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짝수번 합성했을 때는 1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값이 짝수번 합성한 형태니까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2분의 1일 때도 관찰을 해보면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역시 2분의 1,0을 지나니까 0 끝났죠. 0 얘랑 규칙이 똑같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홀수번 합성해서 2분의 1일 때도 마이너스 1일 거고 짝수번 합성한 건 1일 건데 얘는 지금 홀수번 합성한 거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서 0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55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559번 보면 이제 중심이 5인 원이 뭐 시계에 그 눈곱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제 12등분돼서 써 있답니다. 그림이 좀 부족해요. 등분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규칙을 보면 F는 시계 바늘이 시계 방향으로, F는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한 것, G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한 건데, 지금 요놈 한 칸 간격이 12등분 했으니까 이 한 칸 간격이 이제 30도가 되겠죠. 즉, 요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두 칸, 요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세 칸을 이동한 것이다 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하여 이제 요 녀석을 합성했을 때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해봅시다. 기억번 F3, F를 3번 합성한 거에다가 G 2번 합성한 거를 하면 항등함수가 되냐. 즉 이 규칙을 G를 먼저 2번 적용을 시키고 F를 3번 적용시켰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왼쪽으로 3칸, 3칸씩 2번이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6칸을 가는 거고, 얘는 이제 2칸씩 3번 움직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6칸을 움직여서 6칸 갔다가 다시 6칸 돌아오면 당연히 제자리에 있겠죠. 기억번 끝. 니은번 G3의 1 1과 F 인버스 2. 이제 이 F 인버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F라는 규칙이 그러면은 여기서 1로 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2칸을 의미하기 때문에 F 인버스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칸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역으로 대응되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정말 F가 이거면 반대는 이제 반대 방향이냐. 지금 반대라는 게 어떤 함수값이 나오려면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니까, F 인버스 2라는 건 시계 방향으로 2칸을 가서 2가 되는 녀석을 찾아라, 뭐 이런 거니까 2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칸을 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1에서부터 3칸씩 3번이니까 총 9칸을 가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이 4라는 지점에 와 있을 거고, 얘도 이제 2에서 어디 뭐 틀렸나? S가 이쪽으로 2칸. 2에서 마찬가지로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2칸을 가시오니까 이제 이 값은 12가 돼서 두 값은 같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마지막 디귿번. 디귿번 보면 H라는 녀석을 F.G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왼쪽으로 3칸 가고 오른쪽으로 2칸,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칸 가고 시계 방향으로 다시 2칸 돌아오면 얘가 의미하는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칸, 이걸 물어보는데 6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냐. 즉 6번 이동을 하면 다시 자기 자리로 오냐. 절대 안 되죠. 지금 이쪽으로 1칸 가니까 12번을 이동을 해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려서 답이 기억밖에 없다. 답은 1번입니다. 560번. 560번은 이제 여백이 많이 필요 없어서 여기다 풀도록 할게요. 지금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대응되는데, 집합 A에서 A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고요, G가 있대요. 그때 이제 조건 가에서 F.G의 X가 X다 이거랑, 근데 fx랑 gx가 같다. 이제 이런 언급이 써져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g가 f의 역함수구나.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근데 그럼 f랑
f의 역함수가 똑같은 함수구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1이라는 원소가 있고 만약에 이제 해봤을 때 1이 1로 대응돼요. 얘도 이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그림을 만족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1, 2가 같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1이 2에 대응되면 거꾸로 가는 녀석도 1이 2에 대응되니까 원래 함수가 2는 반드시 1에 대응이 돼야 된다. 즉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 있던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던지 이 둘 중에 한 가지 상황이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조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F0은 양수고요. F1은 음수입니다. 이런 언급이 써져 있고요. G-2, G1. G라는 게 근데 F 인버스고 F 인버스는 F랑 똑같은 거니까 G2, G-2 더하기 G1이라는 건 뭐 결국은 F-2 F1이라고 쓸 수 있고 요놈의 최소값을 물어보네요. 그럼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 대해서 0의 값은 양수니까 이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거고요. 1의 값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 중에 하나로 가야겠다. 그럼 이제 최소니까 1이 갈 수 있는 녀석부터 골라봅시다. 이제 제일 작은 마이너스 2로 간다고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가야 제일 작아지냐? 그럼 마이너스 2로 가야 되는데 아니, G가 역함수라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다 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써져 있진 않지만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닌 마이너스 1로 갈 때 즉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80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81페이지에 7 문제 남았습니다. (81페이지) 이제 561번. 자, 561번 보면 x가 1, 2, 3, 4, 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때 x에서 x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f 그림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역시 이제 x에서 x로 가는 g라는 함수도 있어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게 조건에서 g1은 3으로 가고요. g2는 5로 간다. 자, 조건 나에서는 g가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니까. 그랬을 때 g.f 4 더하기 f.g의 4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이제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나머지 3, 4, 5가 어디에 대응됐을 때 저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제일 크냐 라는 걸 봐서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G 괄호 F4라는 녀석은 5에 대응이 되는 건 아니까 G5라고 쓰고요. 더하기 여기는 이제 G4의 함수값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4도 그 다음에 G5도 역시 대응될 수 있는 값은 이제 1, 2, 4가 남았고요. 근데 이제 G가 1대1 대응이니까 G4 값하고 G5 값은 똑같지 않아야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를 좀 나눠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이제 두 개를 더해서 최대가 되려면 뭐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과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나눠서 둘 중에 그 합이 더 최대가 되는 상황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G5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먼저 봅시다. 그럼 G5가 이제 4로 결정이 되면 되고요. 그럼 이제 G4 값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1 아니면 2인데 그때 FG4를 보면 얘가 1 집어넣으면 F1 하면 2 나오고요. 얘가 2 집어넣으면 1 나와서 더 큰 상황 4 더하기 2 해서 6이라는 최대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엔 그러면은 F의 G4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G가 1, 2, 4 중 어디로 가야 F 몇의 함수값이 제일 크냐 보니까 지금 F는 4라는 녀석의 함수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G4 값이 4가 됐을 때 이거일 때 FG4도 이제 이 값이 5라는 최대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G5 값이 될 수 있는 게 1 또는 2가 남았는데 2일 때가 합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5 더하기 2인 7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중에서 두 번째 경우에서 더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은 7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경우를 나눠야 돼서 어려워하는데 두 함수값의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 얘가 최대? 아니 앞에 게 최대? 뒤에 게 최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풀어보면 한두 번 연습해보면 그리고 이제 오답 정리랑 하고 해보면 별로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562번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썼죠. 마이너스 2 하고 1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이건 뭐다? 요는 y는 x고 이 부분은 y는 2분의 1 x다 뭐 이런 건데 f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언제는 x고 언제는 2분의 1 x다. 언제? x가 0 이상일 때, 언제? x가 0 미만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번 지금 4번 역함수를 4번 합성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이렇게 쓸게요. 역함수를 4번 합성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럼 f를 4번 합성해서 마이너스 16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냐 볼 수 있고요. 한 번씩 차례대로 해보면 f-16은 음수니까 이제 2분의 1x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럼 2번 합성해서 마이너스 16을 대입한 값은 f-8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4고 마찬가지 규칙으로 3번 합성해서 16을 집어넣으면 f-4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4번 합성해서 마이너스 16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f-2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얻을 수 있다. 기억번 참이다 라는 건데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f랑 니은번은 f랑 f 역함수의 교점이 한 개뿐이다 물어보는데 얘네 둘은 지금 기하학적으로 y는 x 대칭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이 부분, 이 통째로 다 교점이 되겠네. 그래서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디귿번은 gx를 fx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그럼 g 역함수의 그래프가 f 역함수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킨 거냐 물어보네. 이쪽으로
요놈은 그래프를 생략할게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냐. 요걸 물어보는데 먼저 볼게요. 지금 얘가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요 놈이 지금 g입니다. 그럼 g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근데 f 인버스 그래프가 얘가 지금 g 인버스고, f 인버스는 이 하얀색 그래프를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킨 거여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f 인버스 그래프인데 하얀색이 f 그래프고요. 그럼 이제 노란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면 g 인버스 그래프가 되냐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한 칸, 즉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야지만 g 인버스 그래프랑 겹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디귿번은 틀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번 하나밖에 없겠네요. C단계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서술형 남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563번) x는 함수 그래프 그릴 거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y는 z는 0, 1.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 y에서 g로 가는 g라는 함수에 대하여 f.g, 지금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g.f, g.f, 이게 지금 g.f 그림인데 이 놈이 상수함수가 돼야 된답니다. 상수함수라는 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같은 함수값에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정의역에 이제 원소가 두 개밖에 없고 얘를 이제 공역으로 보는 거니까 g.f 1값하고 g.f의 이 값이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지는 합성함수가 총 몇 개가 나오냐 물어보네요. 함수의 순서상이. 봅시다. 그러면은 F1이랑 F2가 만약에 같아지면, 그럼 이제 이 함수값이랑 이 함수값이 같아지면 뭐 G가 어떤 함수든 간에 당연히 결과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결과를 G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이거일 때는 G라는 녀석은 모든 함수가 되면 된다. 따라서 F2라고 F2가 같은 경우는 둘 다 2로 갈 때랑 둘 다 3으로 갈 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녀석이 이제 F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 G는 모든 함수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로만 가면 되고 3도 둘 중에 하나로만 가면 되니까 2 곱하기 2라는 얘는 이제 G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 해서 총 8개의 함수가 나온다. 8개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F1과 F2의 함수값이 다르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이러려면 항등함수가 되려면 그러면은 G2의 값하고 결국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같은 값으로 가야지만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서 G2랑 G3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F가 결정되는 경우는 얘가 3으로 가면 얘가 2로 가고 얘가 2로 가면 2가 3으로 가니까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F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 G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는 둘이 같은 값으로 가야 되니까 둘 다 0으로 갈 때, 둘 다 1로 갈 때 해서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를 곱해주면 총 4개의 순서상이 나와서 총 12개의 순서상을 갖는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564번. 이게 좀 문제 푸는 방법이 다양해서 이제 조금
길지만 가장 편한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fx가 2x 더하기 4고요. f 인버스 x가 g 4x 플러스 3인데 y는 gx의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gx의 식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서 넓이를 찾을 겁니다. 자,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보면 어쨌든 g가 f 인버스랑 어쨌든 관련이 있는 거니까 f 인버스부터 찾아봐야겠죠. f가 지금 y는 2x 더하기 4인데 이 녀석을 x는 정리해주면 2분의 1 y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f 인버스 x가 2분의 1 x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찾아낼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요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내가 g 4x 더하기 3이 2분의 1 x 마이너스 2인데 나는 gx를 찾고 싶은 거니까 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이게 조금 어렵나? 이게 조금 어려우면 이런 방법을 써볼게요. 어차피 여기를 a라고 바꾸면 이 자리도 a라고 이렇게 바뀌니까 g4a 플러스 3이 2분의 1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놓고 4a 더하기 3을 반대로 이제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녀석이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얘를 대입을 해주면 gx는 2분의 1의 괄호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8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3 마이너스 2인데 8분의 16이니까 8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19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이 녀석이 지금 gx의 식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8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8분의 1이니까 이만큼 누워있을 거고 x절편 구하면 19고요. y절편 구하면 8분의 19 마이너스 8분의 19가 나올 거여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9 높이가 8분의 19 그래서 답이 16분의 19의 제곱 360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gx의 함수값을 그냥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버리자가 목적이었어요.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이제 두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565번 보면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실수 전체 집합인 R에 대응되는 함수에 대하여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답니다. 0부터 4까지일 때는 fx가 4 절대값 2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0부터 4까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8까지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f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그려야 되니까 가로축은 좀 길게 그리고 8 이쪽도 인데 먼저 지금 0부터 이제 4까지 이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이 집어넣으면 4 나오고 2에서 이제 꺾여 있는 그래프니까 0,0과 4,0을 지나는 이런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건 나가 좀 말이 좀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f1-x가 f3 플러스 x와 똑같다 라고 해서 얘를 좀 변형시켜서 확인을 해 보려면 x자리에 x에 1-x를 대입을 합니다. 얘랑 얘 자리를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X자리에 뭐 1을 대입해도 좋고 0을 대입해도 좋고 X자리에 5를 대입해도 좋고 X자리에 실수 A를 대입해도 좋고 X자리에 실수 1-X를 대입해도 좋다. X가 실수면 1-X도 실수일 거니까요. 그러면 F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X만 남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4-X 이렇게 남는데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건 지금 X는 2대칭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도 세 번째 조건이 fx랑 f-x랑 같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우함수 즉 y축 대칭을 의미하죠. 즉 이 그래프를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만족시키도록 나머지 그림을 그려라 라는 건데 지금 이만큼 그려져 있는 건 x는 이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니까 얘는 지금 만족시키는 상황이고 y축 대칭이 되려면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되니까 -4까지 그림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죠. 그럼 지금 2를 기준으로 보면 요놈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왼쪽엔 이거 3개가 있어서 이 2를 기준으로 다시 접어주면 오른쪽이 이렇게 해서 이제 8까지가 만들어지겠네요. 마찬가지로 다시 얘를 기준 y축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엔 산 2개 있고 왼쪽엔 산 하나 있으니까 얘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맞춰주려면 이쪽에도 이런 산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따라서 -8부터 8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요 산 넓이가 4개가 나온다 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고요 높이가 4고요 개수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라고 해서 32라는 넓이를 갖는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제 요놈 그래프를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조건들은 많이 봤으니까 y축 대칭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요 조건이 의미하는 게 x는 이 대칭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566번 자, 얘도 이제 역시 절대값 함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서 풀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 문제의 목적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는 아니고요. 이 그래프랑 mx-y 더하기 3을 -4는 0 이 교점이 3개가 돼야 된대.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니까 얘는 이제 요놈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 지금 4단원의 C단계 문제니까 4단원 B단계에 이제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있는 문제들을 다시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2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우리가 찾는 이 절대값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얘가 항상 내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XY에 대한 1차 시계에 XY 이외에 다른 문자가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찾자, 정점을 찾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을 이제 적절히 이제 좀 이항을 해서 M 값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 녀석은 -3, -4를 항상 지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기울기가 M이구나 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겠죠. -3, -4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하얀색 그래프와 교점이 3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때를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있을 건데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교점이 두 개가 되겠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는 계속 있을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지나면 교점이 두 개가 될 거니까 얘를 포함하지는 않되 얘보다는 이제 기울기가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이쪽도 그래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꺾인 지점을 이렇게 지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 여기를 이렇게 지날 거니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이 지점을 포함하지 않은 채로 아래면 되겠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되겠다 해서 최소값은 지금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두 칸, 한 칸 올라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기울기는 2분의 1보다 크고 지금 얘랑 얘 기울기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5칸, 7칸이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5분의 7보다 작아야지만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 교점이 3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단계 짝수번까지 다 푼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 찍고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선생님이 이제 조금 B단계에서 배웠어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간 터라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을 하면 내가 이제 모르는 문제는 추후에 따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투센 4단원 함수 C단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